새벽 안개가 내린 시골길.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하얀 진돗개, 백구가 함께했습니다. 장터까지 이어지는 길,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백구가 낯선 사내를 보자마자 짧고 낮은 짖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얌전하던 녀석이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깔린 고개길을 따라 옥분 할머니가 등짐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굽지 않은 허리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꽤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수레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어요. 수레 안에는 어젯밤에 정성스레 삶아둔 시래기와 고들빼기, 그리고 참기름 한 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옆을 하얀 진돗개 백구가 일정한 보폭으로 따라 걸었어요. 백구는 옥분 할머니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되던 해부터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길에서 주워 기른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버렸죠. 백구의 털은 새벽 이슬에 젖어 반짝였고 검은 코는 항상 주변의 냄새를 민감하게 맡고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도 장 보조 잘 부탁해. 옥분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 한번 흔들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어요. 둘의 호흡은 참 잘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을 늦추면 백구도 자연스레 속도를 줄였고 할머니가 수레를 끌며 힘들어하면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터주곤 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멀리 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장터 전체가 마치 서서히 깨어나는 생명체 같았어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나날이면 장터 입구부터 온갖 소리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풍물패의 징소리가 멀리서부터 둥둥 울려왔고 꽹과리 소리가 그 뒤를 따라 경쾌하게 울렸어요. 뻥튀기 아저씨의 기계에서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부트럭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는 아직 식사를 못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장터로 들어서니 이미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일 파는 아저씨는 사과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었고 생선 파는 아주머니는 얼음 위에 생선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었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은 손수 만든 전통떡을 나무쟁반에 정성스럽게 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옥분 할머니의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길목 한편이었죠. 그 자리는 햇빛도 적당히 들고 비가 와도 나무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버들바구니를 펴고 깨끗한 종이를 고이 깔아 그 위에 나물들을 정성스레 얹었어요. 시래기는 색깔별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진한 갈색의 것들은 한쪽에, 연한 갈색의 것들은 다른 쪽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고들빼기는 크기별로 나누어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참기름병은 햇빛에 반짝이도록 깨끗이 닦아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어요. 할매, 오늘도 일찍 오셨네. 단골 손님인 복내 아주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이 장터에서 떡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옥분 할머니와는 벌써 10년 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와야 좋은 자리 잡지. 나이 들수록
부지런해져야 한다니까.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두 할머니의 대화 사이사이로 장터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이 백구는 가게 앞 그늘진 곳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백구가 자리를 잡는 위치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옥분 할머니 바로 앞쪽, 지나가는 사람들과 할머니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자리였죠. 마치 방패처럼 할머니를 보호하는 듯한 자세였어요. 백구의 눈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온갖 사람들이 옥분 할머니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사려는 아주머니들, 구경 삼아 나온 할아버지들, 관광 온 젊은 사람들까지 참으로 다양했어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장터를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큰 그림 같았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할머니를 괴롭히려는 사람은 없는지 늘 경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나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을 뿐이었어요. 백구는 정말 영리하네.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지나가던 이장님이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사를 했지만 여전히 옥분 할머니 앞을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장님도 백구의 충직한 모습에 흐뭇해하며 지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터는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나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나물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경험이 묻어나는 친절한 설명이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졸음이 올 때도 있었지만 한쪽 귀는 항상 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백구에게는 이런 일상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였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둘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장터에서 보내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두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장터는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온갖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아침에 가져온 시래기의 절반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나누며 나무를 사가는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할머니, 이 고들빼기 어떻게 무치면 맛있어요? 젊은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친절하게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참기름 2방울과 마늘, 소금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말이죠. 여자는 고마워하며 고들빼기 한 봉지를 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이 백구를 보고 강아지다 하며 다가오려 할 때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어 인사는 했지만 자리는 절대 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날 무렵 장터 끝자락에서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해진 바지를 입은 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는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옥분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도 사내의 시선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성큼성큼 두 걸음 가까워지자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낮게 우부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짧고 낮은 울음이었지만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즉시 할머니 앞에 반걸음 나서서 몸을 낮췄습니다. 사내와 할머니 사이의 거리를 막아서는 자세였어요. 털이 약간 곤두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백구의 반응에 멈칫했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어 무해함을 표현했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미안해요. 옥분 할머니가 당황한 듯 백구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백구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다가와도 손님들이 가까이 와도 꼬리만 살랑 흔들 뿐이었는데 말이죠. 겁주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앞을 지켜서. 할머니는 손짓으로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자 조금 몸을 풀었지만 여전히 사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충직한 개네요. 주인을 잘 지키고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사내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옥분 할머니가 파는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백구의 짖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고를 한 후에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사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경계선만은 분명히 긋겠다는 태도였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고 떡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어요. 다행히 백구가 사납게 굴지 않아서 큰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놀라게 해서요. 그리고는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어요. 백구는 그제야 조금 경계를 늦췄지만 여전히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의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했어요. 사내의 뒷모습을 보니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어깨 라인과 걸음걸이가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몇 걸음 물러나자 장터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계속했고 백구도 점점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 눈 어디서 봤을까? 할머니는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백구의 반응도 평소와 달랐고 자신의 감정도 이상했어요. 백구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쪽 귀를 세운 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날 것을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장터도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사내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백구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그 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평범한 일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부터 자꾸만 그 낯선 사내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거든요. 특히 백구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백구는 평소처럼 옥분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장터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백구야, 어제 그 사람 말이야.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백구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혀를 살짝 내밀며 손등을 하찼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장터에 도착해서 평소와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들바구니를 펴고 나무를 정리하는 동안 옥분 할머니는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혹시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듯 했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장터는 평소와 같이 북적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제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수염을 깎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백구는 사내를 발견하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처럼 낮게 우부하고 한번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앞에 서서 사내와의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털이 곤두서지는 않았어요. 사내는 백구의 반응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는 놀라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사내는 백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옥분 할머니의 나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래기 좀 주세요.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래기 한 봉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들빼기도 주시고요. 그리고 저 참기름도 하나 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손님은 흔치 않았어요. 옥분 할머니는 조금 놀라면서도 정성스럽게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참기름은 할머니가 직접 짠 것으로 품질에 자신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얼마예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계산을 해서 금액을 말하자 사내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 거스름 돈이요. 옥분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두세요. 맛이 좋아서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백구는 이번에도 할머니 앞에서 짧게 두어 번 경계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강한 반응은 아니었어요.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서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사납지 않은 하지만 여전히 낯선 냄새에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이었어요. 사내는 물건들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복잡해 보였어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진 후 옥분 할머니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사내가 돈을 건네줄 때 잠깐 스친 그 손을 보니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기름 병을 쥐던 저 손, 어디서 본 듯한데 할머니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의 느낌, 돈을 건네는 방식, 심지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할매, 또 그 사람 왔네요? 어제도 봤는데. 응, 왔어. 나물도 많이 사가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백구가 좀 경계하네요. 복내 아주머니의 말에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낯선 사람이 와도 이렇게까지 경계하지 않는데 말이죠.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만 여전히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손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정중하고 좋은 사람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 들던데. 특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니 옥분 할머니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자신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었나 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는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고 손님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도 하루 장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그 사내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정말 많이 주고 갔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스름 돈을 받아가겠다고 할 텐데 그냥 두고 가다니. 저 사람 대체 누굴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일도 모레도 그 사내가 계속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 사내에 대한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는 그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아침마다 장터로 나오면서 은연중에 그 사내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백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유독 주변을 더 많이 둘러보았고 낯선 발자국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사내를 경계하면서도 어딘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그 사람 또 올까요? 복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낯선 사내가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글쎄,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어. 옥분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사내였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아직 오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사내는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옥분 할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백구는 사내를 발견하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강하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할머니 앞에 자리를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옥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라도? 네, 지난번에 사간 시래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좀 사려고요. 사내의 말에 옥분 할머니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 나무를 사가는 사람들은 한 번 사면 한동안 안 오는데 이 사람은 계속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시래기를 골라 포장해 주었어요. 사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장터에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래됐지. 한 20년은 넘었을 거야.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왜? 사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옛날에 이 근처에 살던 사람 중에 영달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옥분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어요. 아직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같은 또래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영달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내는 할머니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영달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내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옥분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영달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가 돌아간 후에도 옥분 할머니는 계속 그 이름에 대해 생각했어요. 영달.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내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이 동네 살았던 사람 아니래? 그런 것 같더라고. 뭔가 낯익은 구석이 있잖아. 갓에 기울고 큰일 겪고 떠났다고 하던데. 동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옥분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매, 혹시 아는 분이에요? 그 사람 말이야. 옥분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글쎄, 확실하지 않아서.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영달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였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상인들도 짐을 정리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옥분 할머니도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나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 사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장터 뒷골목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무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호기심에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내는 느티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 사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무언가였는데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붉은 색깔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던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비녀가 생각났어요. 그 비녀, 설마 내 거였나?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그 사내가 정말 영딸이라면. 백구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다가와서 할머니 손을 하찼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계속해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한참 더 나무 아래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영달과 함께했던 그 시절,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한 시절,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이 영달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른 사람일까요? 할머니는 밤새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장터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했어요. 어젯밤 느티나무 아래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구도 할머니의 심경 변화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가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터는 평소와 같이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이른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의 마음은 온통 그 산의 생각뿐이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장터는 가장 붐비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터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한 관광객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장터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인들도 장사를 멈추고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없어진 걸 알았어요? 이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방금이요. 떡을 사려고 돈을 꺼내려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관광객은 계속 당황해하며 여기저기를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소매치기가 늘었다던데 장터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까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낯선 사내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사내도 구경하려고 사람들 틈에 서 있었거든요. 저기, 저 사람 말이야. 한 아주머니가 사내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며칠 전부터 여기 나타난 사람 아냐? 맞아, 맞아. 뭔가 수상하긴 했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사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내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요? 지갑 못 봤어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을 해치고 골목 끝으로 뛰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구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저게가 뭐 하는 거야? 백구는 안동방 트럭 옆 재래식 화장실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큰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구는 주저하지 않고 박스를 앞발로 밀어서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하는 놀란 소리와 함께 어린 소년이 튀어나왔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박스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관광객이 잃어버렸던 지갑이었어요. 저기, 거기 있다? 이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고 소녀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멈춰. 너 왜 남의 지갑을 훔쳤어? 소녀는 결국 붙잡혔고 관광객은 자신의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런 짓을. 요즘 애들이 왜 이래? 그제야 사내를 붙잡던 손들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내는 별말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연신 고마워하며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장님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 정말 영리하네. 장터지킴이야, 장터지킴이.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소동이 진정되자 사내는 쭈뼛 멈춰서서 옥분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옥분아. 그 한마디에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 목소리, 그 부르는 방식. 영달? 할머니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사내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나야. 영달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낯선 긴장감 대신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말 너니?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옥분아. 동네 아주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어릴 적 그 영딸이? 그래. 너랑 같이 장터까지 짐 날라주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어요. 오래전 이 동네에서 함께 자란 어린 시절 친구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이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오후 햇살이 새 친구 위로 따뜻하게 내려쬐었어요. 소동이 완전히 진정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장터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와 영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었습니다. 지갑 주인인 관광객은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백구에게 간식까지 사다 주었어요. 이장님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옥분 할머니와 영달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영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옥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마나 됐을까?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어디 있었어?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할머니의 질문에 영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 집이 불타고 아버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 영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살아남았지만 가족도 집도 다 잃었지. 너한테 인사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 옥분 할머니는 그제야 영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 응. 그 후로 서울로 올라갔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았지. 영달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물건을 하나 꺼냈어요.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비녀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이거, 설마, 너한테 선물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장터에서 할머니한테 샀었지. 기억나? 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영딸이 용돈을 모아서 자신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던 그 비녀였습니다. 영딸은 비녀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우편번호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첫 해에 쓴 건데 너한테 보내지 못했어. 편지는 정말 오래되어 보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흔적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몰랐고 나도 살 길 찾느라 겁이 나더라. 영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편지 쓸 때마다 너 생각이 났어. 하지만 보내지 못했지. 내가 없어진 후에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옥분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나도 너 기다렸다. 그 한마디에 영달의 어깨가 떨렸어요. 정말? 응. 몇 년이고 기다렸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따뜻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아픔과 그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서 백구는 경계 자세를 완전히 풀고 있었습니다. 영달의 손등을 잠깐 냄새 맡더니 조용히 물러앉았어요. 긴장이 풀린 냄새, 낮아진 호흡, 흔들림 없는 시선. 걔는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이 사람 해치려는 게 아니구나. 백구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이제 영달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도 이제 너를 받아들이는 것 같네. 옥분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처음엔 너를 많이 경계했거든. 그래, 영리한 개네. 주인을 잘 보호하고 있어. 영달이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백구도 꼬리를 살랑 한번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영달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공장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가게도 해봤어. 하지만 늘 이곳 생각이 났지. 결혼은? 못했어. 마음 둘 곳이 여기 남아 있었나 봐. 영달의 고백에 옥분 할머니도 조용해졌어요. 그녀 역시 혼자 살아왔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상대방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장터도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영달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디가?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 며칠 전에.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럴 생각이야.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영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정착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도 와. 옥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장터에서 보자. 그럴게. 영달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비녀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들 언젠가 전해줄 날이 올까? 아직은 천천히 하자. 시간이 필요해. 옥분 할머니의 말에 영달도 동의했어요. 수십 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백구는 영달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영달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 백구가 도둑을 잡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백구도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백구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나쁜 사람도 잡고 그리고 영다리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내가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 싶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영달의 재회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낭만적이라며 좋아했지만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남자 다시 살림 차리려는 거 아니야? 할머니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할매 속 태우면 안 되지. 복내 아주머니가 버릇처럼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 말은 끝이 없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영달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어릴 때 참 착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 많이 했지. 맞아.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는데 영달은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다음 장날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달의 행동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옥분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영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 지갑 도둑 사건 때도 제가 의심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때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괜한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영달의 목소리는 진실했어요. 사람들도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영달은 백구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의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달은 옥분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옥분아, 아니, 옥분 할머니. 영달이 존댓말로 바뀌자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늦었지만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라면 장에 다니는 길만이라도 같이 걷게 해주세요. 영달의 고백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창한 약속이 아닌 일상의 작은 동행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급히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장터 동무로라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옥분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영달을 바라보다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고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자신의 승인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장에 가는 길만 같이 갑시다. 옥분 할머니의 대답에 영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성급히 이름 붙이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그 순간 사람들이 박수도 야유도 아닌 작은 미소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강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장터는 사람 사는 곳이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좋습니다. 우리 장터에 또 한 가족이 늘었네요.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어요. 복내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백구도 이제 동무가 하나 더 생겼네. 누군가 말하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백구는 영달 옆으로 가서 코로 그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완전한 화해의 신호였어요. 그날 오후 세 명은 처음으로 함께 장터를 정리했습니다. 영달이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옥분 할머니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같이 나올까요? 영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 명은 함께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달의 임시 거처는 옥분 할머니 집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영달이 돌아간 후 옥분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백구야, 우리 잘한 걸까? 백구는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영달이 마음에 드나 보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영달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수십 년 만에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달이 약속대로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옥분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서 와요. 백구도 벌써 준비됐어요. 백구는 영달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가요. 세 명이 함께 장터로 향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옥분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영달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백구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반겨주었어요. 세 명이 함께 왔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영달은 자연스럽게 옥분 할머니의 장사를 도왔어요.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앞서지 않았어요. 항상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 앞을 지키면서도 가끔 영달 쪽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세 명 모두를 보호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복내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고마워요. 아직은 서로 적응하는 중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좋은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날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세 명은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장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영달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반 안개가 살짝 깔린 고갯길에는 이제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울렸어요. 옥분 할머니의 수레 앞에 오늘도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 온다던데 비닐 먼저 챙겨야겠어요. 영달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비 오면 비닐 먼저 씌우고 값은 내가 받을게요. 아니에요. 값은 제가 받을게요. 할머니는 손님 얼굴을 봐야 해요. 둘의 정겨운 말씨름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소소한 다툼도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백구가 먼저 성큼성큼 앞장을 섰어요. 이제는 세 명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백구야, 너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구나. 옥분 할머니가 백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이제는 완전히 팀워크가 맞았어요. 영달은 자연스럽게 두부를 자르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옥분 할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백구는 가게 앞 그늘에서 세 사람의 터전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시래기 맛있겠네요. 단골 손님이 다가와서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제 저녁에 정성스럽게 삶았어요. 영달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시래기를 포장해 주었어요. 이제는 장터 사람들도 영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니까 더 좋아 보여요. 손님의 말에 옥분 할머니와 영달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점심 무렵 복내 아주머니가 떡 한 접시를 들고 왔어요. 오늘 새로 만든 건데 맛보세요. 고마워요. 언니 떡은 항상 맛있어. 세 사람이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백구도 자신의 몫을 얻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가족 같아. 이제 정말 가족이죠.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는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영달이 옥분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했으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영달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달 전 그 자리였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백구가 뒤따라갔어요. 영달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여전히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 편지, 이제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받을 사람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영달이 옥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영달은 편지를 찢어버리는 대신 장터 우체통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수신인 주소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예요. 영달의 말에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우리 모두 함께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번 낮게 우프하고 울고는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름은 천천히 붙입시다. 옥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장터 동무로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덜 외로운 이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영달이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뭘 준비할까요? 시래기도 더 삶아야 하고 고들빼기도 다듬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혼자 할 때와는 정말 달라요. 집 앞에 도착하자 영딸이 인사했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백구야, 내일 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딸을 배웅했어요.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행복하네. 백구는 할머니 곁에 편안하게 누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다시 장터로 향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반겨주었어요. 오늘도 세 명이 함께 왔네. 정말 보기 좋아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세 사람의 발자국은 장터에 새겨졌어요. 5일장에는 늘 세 줄의 발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죠? 아마 원래부터 가족이었나 봐요. 시간이 좀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옥분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딸은 이제 완전히 장터의 일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했고 그도 장터를 사랑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세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회는 소란이 아닌 지켜보는 침묵과 작은 용기로 완성된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길에서 시작된 할머니와 백구의 발걸음은 이제 영달까지 함께하는 세 사람의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장터 전체의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과 함께요.